삼각형과 삼각함수 역시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바닥부터. 여러분들 기초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뭐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냐고 물어보잖아. 네? 각을 더한다고요? 각을 왜 더하죠? 가만히 있는 각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삼각형이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임의의 두 각이 주어질 때. 보통 중학교 1학년 때는 양 끝각이 주어질 때라고 외우는데 내각의 총합이 180도임을 알면 그냥 임의의 두 각이 주어지면 되죠. 맞습니까? 그걸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만들어내요? 합동 조건을 만들어내잖아요. 소위 말해서 SSS 합동 조건이 여기서 나온 거죠. 네.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질 때. 그리고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임의의 두 각이 주어질 때. 이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삼각형과 삼각함수니까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이 결정 조건이면 답이 하나 나오는 거고 결정 조건이 아니면 답이 두 개 이상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결정 조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삼각형의 6요소입니다. 진짜 저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모든 학생 없을 텐데. 그치 민준아? 민준아 이거 뭐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설마 이거예요? 네, 설마 이거요. 이겁니다. 설마 이거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죠? 네, 이거예요. 네. 그래서 6요소 문제가 뭐냐면 이 6개의 요소 중에 몇 개를 주고 나머지를 결정하라 라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6요소 중에 일부가 결정 조건이면 답이 하나인 거고 결정 조건이 아니면 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거 좀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은 보통 대문자, 변은 보통 소문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 규칙에 맞춰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이 뭐냐? 써봐라 라는 얘기예요. 네. 사인 법칙이 뭐냐? 사인 법칙의 증명은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뭔지만 쓰면 돼요. 알겠죠? 사인 법칙은 이겁니다. 임의의 삼각형 AB에 대해서 A, B, C에서 무슨 말이냐면 사인 법칙은 모든 삼각형에 대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특수한 삼각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억해 두시면 써먹을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네. sin A, 네,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외저분의 지름이다.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종이한테 예술론을 담고 있어 이렇게 입체감을 주고 있어요. 네, 멋진데. 네. 자, 다음 세 번째 사인 법칙을 증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 일단 증명 먼저 해볼게요. 알겠죠? 증명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는 원이 3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원을 이렇게 저처럼 3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말이 쉽지 마 라고 생각하시죠? 네, 미안합니다. 역시 연장빨이죠. 연장이 좋아야 돼요. 네. 됐습니까? 자, 왜 원이 3개 필요하냐면 이걸 일반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아무 삼각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각 삼각형을 하나 여기다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도 하나 그릴 거고요. 둔각 삼각형도 하나 그릴 겁니다. 아시겠죠? 대충 아무데나 그리시면 돼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된대.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의 위치 좀 표시해 주시고요. 혼자 계속 거저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그려주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증명해보죠.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예각삼각형일 때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건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원주각이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 하나 그어요. 이게 사실 지름이죠? 맞아요? 네. 여기랑 C를 이어요. 그리고 이 점을 A'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각 A하고 A'이 같다는 거 배웠죠? 언제? 중3 때.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직각 삼각형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2R, 즉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각 A의 대변을 스몰 a로 잡으니까. 동의하시죠? 여기서 삼각비의 정의만 이용하셔도 sin A'이 얼마예요? 2R분의 A인가요? 근데 sin A'은 sin A와 같은 거죠. 그럼 sin A가 2R분의 A네요. 맞죠? 다시 써보면 sin A분의 A가 2R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냐? 이거 하나에 대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나머지 똑같을 거예요, 방법이.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각삼각형일 때 사인 법칙을 증명한 겁니다. 됐죠? 직각삼각형일 때는 자동으로 성립하죠. 그지 않냐? 그지? 여기가 뭐 A일 텐데 A이면서 2R 아니니? 그제?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 sin A분의 A는 2R이 성립하는가 관찰해보면 성립하죠.
왜냐면 사인 A가 얼마니까? 사인 A가 얼마냐? 사인 90도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분의 A인데 A가 2R이죠. 그럼 1분의 2R은 2R이다 이거니까 그냥 성립하죠. 이건 증명할 거 없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세 번째, 둔각 삼각일 때 삼각형일 때 증명 시도해 보겠습니다. 둔각 삼각형은 어차피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용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조선을 좀 긋습니다. B를 지나고 O를 지나는 지름을 하나 긋고요. C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린 여기 이 각이 얼마인지 알죠? 이것도 중3 때 배운 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대각의 합이 180도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여기가 뭐가 돼요? 이 새끼도 직각이 되죠? 맞죠? 다음 여긴 여전히 2R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A겠죠? 맞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를 해보시면 얘가 마찬가지로 2R분의 A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몰 A를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각 공식을 배웠잖아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하고 같습니까? 사인 A하고 같죠? 저걸 사인 A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사인 A분의 A는 여전히 2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활용 점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상에서 세 변에서 똑같은 거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렇게. 이걸 실판에 안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개꿀이에요. 그리고 제가 편한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그림의 정확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기가 좋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외웠어요? 즉시 외우셨어야 돼. 알겠죠? 네. 한 번 더 써줄게요. 아까 사인 A분의 A가 2R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A는 뭐란 얘기죠? 2R 사인 A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웨이저번의 반지름과 각의 사인값만 알면 사실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식이에요. 이 식이. 변형을 해보면 그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변에 대해서도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B 역시 2R 사인 B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인 C분의 C도 2R일 거니까 C 역시 2R 사인 C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요 오른쪽의 식에서 뭘 얻을 수 있냐 라고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사실 굳이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보이는데 맞습니까? 요게 사인 법칙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인 법칙은 정확히 뜻이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B와 같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보면 각이 커지면 대변의 길이가 왠지 좀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 각의 크기하고 대변의 길이는 아무 상관관계 없었단 말이에요. 밝히려고 해봐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각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각의 사인 값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삼각형의 길이가 증가하면
그 대각의 사인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각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이걸 증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감이 오셔야 되는데요. 1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1번 명제를 보니까. 네. 오,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그죠? 사인 A 대신에 이제 우리 뭘 쓸 수 있죠? 아까 사인 A분의 A가 2R이었으니까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를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식은 뭐하고 똑같은 식이냐면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 요놈이 2R분의 C보다 크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인 값의 B는 뭐하고 같다 그랬죠? 어차피 변의 길이의 B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인 A라는 놈은 변의 길이 곱하기 상수, 사인 B도 변의 길이 곱하기 상수, 사인 C도 변의 길이 곱하기 상수인데 이때 상수가 비례상수니까 다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고쳐도 돼요. 어떻게? 그냥 이걸 보자마자 A 더하기 B는 C보다 크구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건 아까 이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조건이에요?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이죠. 보통 우리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삼각형의 임의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돼요. 다만 그렇게 하면 세 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알겠죠? 원래는 그냥 임의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합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실 무엇이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이다. 이거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쓰는 책들도 있는데요. 저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 세 가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이다. 이렇게만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민경아 졸려? 벌써? 벌써 졸린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졸리는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졸리면 졸리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즐거운 수업 이끌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노잼이라서 잠이 오시는군요. 자, 다음 A, B, C 사이에 관계식 나와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저것도 뭘로 보이세요? 아, 그냥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 사이의 관계로 보이는 거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굳이 고치지 않아도. 근데 고쳐볼게요.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B는 뭐 됐죠 아까? 그렇죠. 2R 사인 B라고 했죠. A는 2R 사인 A죠. C는 2R 사인 C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굳이 이렇게 고치지 않고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 사인 B는 사인 A 플러스 사인 B다. 이런 얘기죠. 즉 사인 P는 사인 A와 사인 C의 평균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혹은 수열을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등차 수열의 처마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다음 6번 넘어갑니다. 다음 등식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죠. 그죠? 근데 왼쪽도 뭐가 있어요? 변도 있고 각도 있고 오른쪽도 변도 있고 각도 있으니까 변이든 각이든 하나로 좀 합쳐버리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으로 그냥 합쳐버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좌변을 먼저 모양을 바꿔볼 건데 C는 변의 길이니까 놔두십시오. 그럼 뭐만 바꾸면 되죠? 사인 제곱 A만 바꾸면 되죠? 근데 사인 A는 뭐예요? 2R분의 A죠? 그럼 제곱하면 4R 제곱분의 A 제곱일 겁니다. 마찬가지 사인 B는 2R분의 B니까 4R 제곱분의 B 제곱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4R 제곱분의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써도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변도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만 남겨두고 각의 크기는 전부 다 변의 길이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사인 C가 2R분의 C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A 놔두고요. 사인 A는 2R분의 A로 바뀔 겁니다.
B 놔두고요. 사인 B는 2R분의 B로 바뀔 거예요. 이건 역시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4R제곱분의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사실 같은 식입니다. 동의하시겠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판별식 쓰시면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그럼 4분의 D 써도 되네요. 맞아요? 그럼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맞냐? 사인 제곱 A 곱하기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C 요놈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사인 A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각 A가 0도라는 얘기인데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약분을 할 수 있죠. 0이 아니면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얻어지냐면 사인 제곱 B라는 놈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라는 사실을 얻습니다. 자, 이제 한 방에 가볼까요? 이런 식의 등식은 사인 B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B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즉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2분의 파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래야죠. 근데 삼각형과 삼각함수니까 이거는 여러 바퀴 회전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적당히 쓰시면 돼요. 왜 이걸 못 써?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민경아, 졸려 좀만 참아. 알았지? 뒷장 하고 시작. 여러분의 동생들이 지금 현재 녹화한 강의 가지고 예습 복습을 하거든요. 주중 수험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자꾸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 형 누구예요? 그 누나 누구예요? 그냥 그런다고요? 네. 36중 나왔는데. 네, 있나? 그반 36중에 있나? 한 명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니 형한테 공부 열심히 하지 않냐? 그러니까 또 이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대답을 안 해서 선생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입니다. 네. 예비 고1이에요? 예비 고1도 있고요. 중2도 있고요. 섞여 있는 반이에요. 빠르다고? 그럼 다 빨리 하죠. 그 반에 제일 빠른 학생이 예비 중1입니다. 수학 오늘요? 네. 예비 중1입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년이 중요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학생이에요. 7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삼각형을 풀으라는 얘기죠. 6요소 중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를 결정하시오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생각해야 한다고요? 결정 조건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변 A와 B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끼인 각인 각 C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각 C가 아니고 각 A가 주어져 있죠. 결정 조건이 아니니까 이 문제의 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이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6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장 먼저 뭘 해보고 싶냐면 A의 각도 나와 있고 A의 변의 길이 나와 있으며 B의 변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B의 각도를 알 수 있죠. 뭘 이용하면? 사인 법칙 이용하면. 맞아요? 사인 A분의 A는 기억납니까? 그럼 사인 30
30도 분의 A는 맞죠? 사인 B분의 B 이렇게 되겠나요? 맞냐?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좌변이 사실 2가 되겠죠? 그럼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 말은 B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60도도 될 수 있고 120도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 B가 60도다 라고 하면 C는 바로 뭐가 나와버려요? 90도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건 특수한 직각삼각형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변 C가 2여야 될 것 같고요. 30도의 대변인 변 A가 1이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4대 2대 2 루트 3인 경우인 것 같죠. 그래서 C는 얼마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되죠? 그러면 각 B도 구하고 각 C도 구하고 변 C도 구했으니까 삼각형을 푼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B가 12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 C는 얼마가 되죠? 30도가 되죠? 이번엔 뭘 할 수 있죠? 또 2등변 삼각형이구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C는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정 조건을 알고 계시는 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이제 사인 법칙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코사인 법칙으로 좀 넘어가 보죠. 코사인 법칙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서 번호가 있거든요.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제일 좋은 코사인 법칙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제1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제2 코사인 법칙도 있어요. 코사인 제2 법칙이요. 아시겠죠? 일단 제1 코사인 법칙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법칙을 그냥 써보면 이겁니다. A라는 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 뭘로 구할 거냐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와 A의 양 끝각 가지고 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증명은 이따 할 거니까 일단 쓰기만 하세요. 알겠죠?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벌써 증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볼래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알겠죠? 수선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C 곱하기 코사인 B죠. 맞아요? 이게 뭡니까? 이쪽에 B 곱하기 코사인 C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A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변 수선 내리면 되는구나. 제1 코사인 법칙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수선 내리면 바로 읽히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근데 이걸 왜 증명을 해보려고 하냐면 이 그림은 뭐만 보인 거냐면 예각일 때만 보인 거죠. 맞아요? 근데 예각일 때는 제가 저 그림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뭐만 증명할 거냐면 둔각일 때와 직각일 때만 보일 건데 사실 직각일 때 딱히 보일 필요는 없는데 직각이면 당연히 성립하죠. 왜냐면 직각이면 둘 중에 하나가 직각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증명입니다. 일단 둔각 먼저 보죠. 둔각이 궁금할 것 같으니까. 이런 둔각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증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장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을 좀 그릴게요.
기형이면 점선으로 좀 그릴게요. 원래 도형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 이제 수선해봐 H를 잡으면 이게 수직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는 그냥 이 A만 보일 겁니다. 이 A만. 아시겠죠? 예. 여기가 지금 뭐냐면 B죠. 여기가 지금 뭐냐면 C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냐면 A라는 놈은 단순히 BH에서 CH를 빼기만 하면 돼요. 동의하시죠? 근데 BH라는 놈은 뭡니까? 블루하우스입니까? 네. BH라는 놈은 뭐죠? C 곱하기 코사인 B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에 길이라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CH라는 놈은 뭐죠? B 곱하기 코사인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C죠. 여기 이 각을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직각삼각형이 지금 점선으로 그려진 직각삼각형 가지고 하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뭐에서 보각 공식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뭐하고 같죠? 마이너스 코사인 C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라는 놈은 뭐가 되는 거냐면 C 곱하기 코사인 B 마이너스 B 곱하기 코사인 C니까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C 너무 크게 써졌군요. 소문자인데.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둔각일 때 보각 공식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가 바뀌어버리면서 여전히 플러스의 형태를 얻어집니다. 직각일 땐 굳이 증명해도 되겠죠? 네.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1 코사인 법칙보다는 제2 코사인 법칙이 훨씬 쓸 때가 많아요. 알겠죠? 근데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려면 제1 코사인 법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제2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그림을 보라는 건 몇 번 그림 보라는 거죠? 8번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림 보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네. 그냥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B의 제곱은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CA 곱하기 코사인 B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C 요게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증명은 11번에서 할 건데 일단 이걸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네, 보세요. 여러분 여기만 보시면 뭐하고 같습니까? 피타하고 같죠? 그죠? 만약에 피타는 이게 피타이려면 얘가 빗변이어야 되죠. 그럼 코사인 A가 얼마죠? 0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코사인 B가 얼마죠? 0이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C가 0이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무엇에 특수한 경우예요? 제2 코사인 법칙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제2 코사인 법칙은 모든 종류의 삼각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를 굉장히 유용하게 써왔죠. 그럼 이거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유용하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텍스트로 외우시니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좀 이렇게 외우면 좋겠는데 자 봐봐요.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가 주어져 있어야 되고 여기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 느낌표 팩토리얼 아니고요. C도 알고 있다.
B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각 역시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의 제곱은 내가 아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여기까지 잘 기억합니다. B하고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서 내가 아는 두 변의 길이의 곱의 2배의 대각의 코사인을 곱한 것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의 제곱은 아는 두 개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아는 두 개의 곱의 2배 곱하기 코사인 이라는 얘기죠. 이때 각은 얘의 대각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놈의 대각. 알겠죠? 네. 이렇게 이 그림을 떠올려서 그림의 각 위치 가지고 공식을 생각해 내시면 저 세 개를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셋 다 기억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거나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네,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좀 해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문제 8의 제1 코사인 법칙으로 가세요. 갔어요? 갔어요? 네. 자, 여기다가 1번이라고 쓰시고 2번이라고 쓰시고 3번이라고 씁니다. 자,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원래 문제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데, 넘나들면 안 되는데, 알겠죠? 예. 그래서 답을 쓸 때 이렇게 할게요. 문제 8에서 문제 8의 의가 뭐야? 예. 문제 8의 1, 2, 3에 각각 A, B, C를 곱하면서 이 증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네. 이걸 곱하게 되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냐면 A 제곱은 맞아요? AB 코사인 C 플러스 CA 코사인 B 이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식은 B의 제곱은 BC 코사인 A 플러스 AB 코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식은 C의 제곱은 CA 코사인 B 플러스 BC 코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겠냐고.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요놈을 다시 1, 요놈을 다시 2, 요놈을 다시 3이라고 하죠. (2번식과) (3번식은) 더하고 (1번식을)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남죠? 그럼 뭐가 남아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좌변이죠. 그죠? 우변은요? 얘 더하고 얘는 뺄 거죠. 근데 얘 없어지겠죠. 얘 없어지겠죠. 그럼 이거의 2배만 남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2BC 코사인 C 이거만 남습니다. 이걸 A에 대해 정리하시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C다. 이게 얻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나머지 증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하면 되겠어요? 1, 3 더하고 1을 빼거나 1, 2 더하고 3을 빼시면 증명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세 개의 식을 동시에 연산이 좀 헷갈리시나요? 그냥 직접 더하고 빼보시면 생각보다 증명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하려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제1 코사인 법칙의 각 식에 A, B, C 한 번씩 곱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 주어진 세 식을 적당히 짬뽕 하시면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죠. 맞니? 맞아요? 네. 근데 어디 가요? A씨랑 B씨랑 B씨랑 두 네? 개씩 보면 B씨가 두 개씩 나와요. B씨가 2개 나온다고요? 두 번째가 A, B 아니에요. 각. 두 번째가 A, B라고요? 각이 하나 뭐 틀렸냐? 네, 각이 하나
여기가 C가 아니죠? 설마 제가 적은 대로 적었습니까? 여러분들 곱하면 쓰시면 되는데 저 그게 안 보여가지고 예. 쓰다 보니까 잘못 적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바꿔야 되죠?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꼭 이런 짓을 하시면 니네가 잘 듣는가 안 듣는가 확인하려고 해봤다 이렇게 하셨는데 차마 그 말 못하겠고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좀 졸려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네요. 여튼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안 보여도 되겠죠? 네, 나머지 두 개는 안 보여도 되겠죠? 제가 일부러 공간을 좀 남기려고 애를 썼는데 좀 남았나요? 밑에 공간이? 이 친구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무것도 안 남은 친구도 있는데 뭐 할 수 없죠. 어차피 아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공식만 외우면 된다는 거 이제 알겠죠? 세 개를 다 외울 필요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딱 한 줄만 더 있으면 돼요. 딱 한 줄만. 알겠지? 요 제2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변형해서 활용할 때가 많은데 뭐에 대해 정리해서? 각에 대해 정리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것도 그냥 별도의 공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필요한 순간에 이걸 변형하지 마시고 그냥 별도의 공식으로 기억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과 함께 기억하세요. 저 어떤 상황이냐면 알아요. 안다고. 알아요. 알겠죠? 이때 몰라요. 이때 쓰는 겁니다.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임의의 한 내각이 코사인을 알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면 코사인 A라는 놈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의 곱의 두 배를 분모로 하고 요 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서 요 각의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민경아, 어디 코사인 B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네. 네. 이렇게 해요? 그죠? 하나만 외워도 되겠죠? 하나만 외워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모양하고 우리가 연산하는 값들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하시면 공식을 그냥 하나만 외워도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외워도 관계없고 지금 이 식은 그럼 무슨 식이냐면 인접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할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인 거죠. 그죠? 이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한 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공식인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인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맞잖아요. 예. 코사인을 구할 수 있으면 어차피 삼각형 내부에서는 각이 항상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제곱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값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사인 값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론의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제2 코사인 법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이 이토록 강력한 공식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자, 삼각형 푸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만 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알겠죠? 삼각형을 풀어라. 1번 딱 보자마자 첫 번째 무슨 생각해야 한다고 서연아? 결정 조건입니다. 왜? 한 변의 길이와 임의의 두 각이 주어져 있죠. 결정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유일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각 A가 바로 구해지는데 75도잖아요. 그죠? 근데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죠.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5도를 좀 피하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B와 C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사인 60도 분의 B는 모르죠? 는 사인 45도 분의 2가 되는 거죠. 맞냐? 네. 여기서 B를 구하시면 B가 루트 6이 나옵니다. 계산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A를 구할 건데 여전히 A는 사인 75도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제1 코사인 법칙을 써보는 거죠. A라는 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B 곱하기 코사인 C. 지금 이거 쓸 때 있잖아. C 곱하기 코사인 B. 이거 쓸 때 머릿속에 예각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가상으로 수는 떨어뜨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금방 생각나거든요. 굳이 안 외워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근데 B를 알고 있잖아요. C도 알죠? 여기가 얼마냐? 코사인 C가 이게 아니군요. 코사인 C가 이게 아니죠? 60도 아니? 코사인 C가 이거 맞는데? 이게 아니죠? 코사인 B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인가요? 그죠? 예.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1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2번 보겠습니다. 60도 45도니까 또 A가 뭐가 나와버리죠? 75도가 나와버리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결정 조건입니다. 그럼 답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예. 자, A는 75도예요. 이거 바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BC 가지고 또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A가 나왔기 때문에 B도 모르고 C도 몰라요. 좀 짜증나죠? 예, 할 수 없고요. 자, 사인 60도 분의 B는 사인 45도 분의 C다. 이렇게 되고 이제 좀 응용할 때가 됐는데 그럼 B 대 C는 사인 60도 대 사인 45도죠. 그럼 2분의 루트 3 대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 대 루트 2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안 쓰고도 바로 뭘 쓸 수 있냐면 B 대 C는 루트 3 대 루트 2니까 아 루트 2B라는 놈이 루트 3C구나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제1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이 3루트 3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서 얻어졌다는 얘기냐면 C에다가 뭘 곱하죠? 코사인 B. 근데 코사인 B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B에다가 코사인 C. 코사인 C는 얼마죠?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맞냐?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B든 C든 하나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없앨까요? 둘 다 거지 같은데? 뭘 없앨까요? 그냥 얘를 2분의 루트 2라고 쓰고 그럼 루트 2B가 나오니까 이걸 루트 3C로 보죠.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이 부분을 루트 3C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C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뭐 해야 된다는 걸 알죠? 2 루트 3이 한다는 거 알죠? 맞아요? 그럼 B가 뭐라는 거 알죠? 3 루트 2라는 거 압니까? 아시겠죠? 좀 숫자가 지레 많네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A가 45, 각 A 나와 있고 BC 나와 있거든요. 근데 A는 끼인 각이죠? B와 C의 끼인 각이잖아요. 이건 역시 뭐예요? 결정 조건입니다. 그럼 답은 하나로 나오겠죠? 뭘 먼저 해볼까요? 그렇죠.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 맞은편의 길이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뭐 이용해서? 제2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걸 막 배우면 언제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 외울 때 써야 되는 상황과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 써야겠다. 그러면 A의 제곱이란 놈이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정리해 보시면 루트 2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8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놈이 2루트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좀 감이 와야 되는데 봐봐. A 대 B가 몇 대 몇이에요? 루트 2 대 1이죠. 그럼 사인 45도하고 그러니까 사인 A하고 사인 B도 루트 2 대 1이어야 되죠. 근데 사인 A가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러면 사인 B는 2분의 1이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인 법칙을 안 써도 된다니까요. B의 개념이 좀 확립이 되시면.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에 이 B를 보고요. 그죠? 바로 뭘 생각할 수 있다? 사인 B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좀 안 되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인 45도 분의 2루트 2는 사인 B분의 2다. 이거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셔도 동일하게 사인 B가 2분의 1이라는 걸 넣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각 B라는 놈은 사실 30도일 수도 있고 150도일 수도 있지만 150도는 탈락합니다. 왜? 내각의 총합이 180도를 초과해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C가 105도라는 사실까지 얻어지죠. 이게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시지만 막상 혹시라도 이걸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알겠죠? 짜증나겠죠? 예. 아이씨 뭐 이런 걸 내가지고 이런 반응이 보통 나오지 아이 껌이지 뭐 이런 반응 잘 안 나와요. 알겠죠? 예. 되셨나요? 네. 4번 보겠습니다. A가 루트 6, B가 2, C가 루트 3 더하기 1. 우와, 뭐 써야겠어요? 알아요. 제2 코사인 법칙 써야겠네요. 그죠? 요 모양.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제들 다 뭐냐면 사인 법칙,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써야 되는 상황을 지금 종류별로 골라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마주하게 하려고 아시겠죠? 제2 코사인 법칙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사인 A를 구할까요? 코사인 B를 구할까요? 코사인 C를 구할까요? 하면 셋 중 하나 찍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를 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구해보시면 C가 75도 나오거든요. 그냥 코사인 C를 구해보면 이거 뭐지? 특수각의 삼각비 값이 아닌 이상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바로 버리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 특수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A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A를 알고 싶으니까 각 A를 만드는 변은 누구죠? B하고 C죠. 그러니까 분모에 2 곱하기 B 곱하기 C를 적습니다. 분자에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합을 적고요. 그 다음에 각 A의 대변인 A의 제곱을 뺍니다. 맞냐? 이거 계산하면 분자 얼마죠? 8, 6, 4 플러스 2루트 3인가요? 2 플러스 1루트 3인가요?
4 5 머리가 나빠가지고 2 플러스 루트 3이네요. 네. 그럼 2 플러스 2 루트 3이면 루트 3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네. 약분되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각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B도 구해봅니다. 자, B를 만드는 각은 누구예요? A하고 C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6이 분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루트 6에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분자에 있어야 되죠. 근데 봐봐. 좀 하다 보니까 바로 공식 감이 오지 않냐? 어차피 니네가 이 오른쪽에 곱했던 두 개 있죠?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남은 한 개 제곱해서 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는 이게 뭔 문자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그냥 막 계산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위치를 익히시라는 게 제가 이런 얘기거든요. 예, 위치를 익히시면 뭔가 복잡하지 않게 잘 외울 수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얘가 루트 2분의 1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B가 45도다. 맞아요? 각 A는 몇 도? 60도다 라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면 각 C도 그냥 나오죠. 75도인 거. 많이 맞죠? 이렇게 삼각형을 풀 수 있는 거죠. 6요소 중 일부만 주어졌을 때 나머지 요소를 밝혀내는 것을 삼각형을 푼다고 하는데, 이 삼각형을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썩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공식을 처음 접한 학생이면 좀 자유자재로 지금 쓰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공식 좀 외우시고, 방금 저랑 같이 풀었던 이 문제들 있죠? 그거 본인 힘으로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꼭 본인 힘으로 풀어봐야 돼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